지난 8일 새벽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에서 자초한 한국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의 사고 원인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 해양경비대와 조지아주 항만청은 사고 만 4일 만인 12일 브런즈윅항을 다시 오픈했다. 특히 사고 당시 골든레이호와 마주 운항하다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본 자동차 운송선박 에머럴드 에이스호는 전날인 11일 오후 5시 30분경 미리 항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비대는 그동안 브런즈윅항에 정박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았던 에머럴드 에이스호가 항구 오픈 전날 항구를 떠난 이유에 대해 12일 오픈을 앞두고 선박 운항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브런즈윅항 도선사협회 존 카메론 회장은 브런즈윅 뉴스에 에머럴드 에이스호가 골든레이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골든레이호에는 이 협회 소속 도선사가 승선의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사고 조사를 맡은 해양경비대가 에머럴드 에이스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세계 모든 선박의 해상 운항을 실시간 트래킹하는 마린트래픽닷컴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골든레이호와 에머럴드 에이스호가 서로를 향해 접근했었고 골든레이호는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전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상대 선박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결국 골든레이호 도선사 등의 실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KBS는 양 선박의 항적 추적 결과 골든레이호가 빠른 속도로 운항하다 예정보다 급하게 방향을 바꿨다면서 두 배가 마주친 항로는 한 척의 선박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지역이었다고 보도했다. 브런즈윅항은 월 평균 50대가량의 선박만이 출입하고 있어 두 선박이 이처럼 마주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골든레이호 인양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12일 현재 물에 잠겨있는 3개의 연료 분출구를 모두 밀보했으며 나머지 연료 분출구도 모두 봉쇄한 뒤 인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말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추정 고속정이 동해상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대화태 어장에서 목격된 것과 관련해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북한과 관련된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 베이징 주재대사관 루트를 통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대화태는 일본 노토 반도 북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동해 중앙부의 해저 지형으로 수심이 얕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이날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 8월 23일 일본 EEZ 내 대화태 서쪽 해역에서 일본 수산청 소속 선박이 단속 활동을 하던 중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고속정이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변에 여러 척의 일본 어선과 북한 어선이 있었는데 수산청은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계속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산청 단속선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안보안청 순시선도 이튿날인 8월 24일 오전 9시쯤 인근 해역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고속정을 발견했다. 고속정에 탄 한 승조원이 일본 단속선을 향해 소총을 겨누며 위협하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은 영상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한때 두 선박의 거리가 3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해상보안청이 주변 해역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 고속정이 수산청 단속선 등을 위협하며 단속을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많은 북한 어선이 대화태에서 불법으로 조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전문가 패널의 연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 외화를 벌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 영향으로 북한 어선이 자국 근해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 EEZ 내 대화태로 진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사법부를 포함해 모든 기관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유무상 자금을 제공했다. 라며 협상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강제징용 배상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됐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를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